안녕하세요. 독독독의 제클린, 조이 그리고 오스카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2시 반 우리 디스코 독타운에서 진행되는 밑독라디오는 독일 생활에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 독타운의 여러분들의 독일에 관한 궁금증을 다 털어드리는 노필터, 노빠꾸, 꿀팁 대방출 라디오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 밑동라디오 전용으로 실시간 채팅방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3월 15일 밑동라디오 드디어 제 8화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와, 와. 우리 벌써 8화네요. 그러니까요. 8화까지. 네, 와우. 어느샌가 우리 1월 말에 첫 방송했는데 그쵸? 벌써 이제 맞아요. 3월까지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평소 오시던 분이 아니시고 다른 그러게요. 새로운 분들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오른쪽에 채팅방도 같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네, 채팅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희님이 할로라고 같이 적어주셨네요. 영희님 반가워요. 지난주 안 오신 우리 영희님. 지난주 오시고 오셨어요. 그 전주 안 오셨나?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미안 쌤 보러 굉장히 오셨고. 선회하시기 때문에. 네, 죄송한 소중해, 걸로. 소중해.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저희 지난주에는 좀 특별 게스트로 무려 다미안 쌤을 좀 모시고 맞아요. 네, 독일 유학에 관한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지금 MK님하고 다나님하고 청현님 중에 혹시 저번 주 들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나님 오시지 않으셨나? 저번 주에 듣고 이제 재미있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다미안 쌤 나오시나 보다 이러고 오신 건 아니겠죠? 이번 주엔 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고정. 그렇죠. 우리 밑독의 고정 든든한 네. 베를린 인싸. 인싸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네. 사실 좀 저희 지난주 방송 끝나고 나서 재방송 관련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네. 1대2 문의로도 들어오고 독독도 거기 그 문이야기로도 들어오고 네, 진짜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독일에 계신 분들이 좀 시차 때문에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고 또 한국에 계신데 막 이동하느라 못 들었어요. 막 회사에서 일하느라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사실 딱 준비해놨죠? 그렇죠. 네, 뭐죠? 뭐예요? 와우. 뭔가요? 오스카스 뭔가요? 네, 저희 네, 저희 네, 저희 유튜브에 저희 밑독 라디오 진행한 내용을 독독독 유튜브 TV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매주 올라오기 때문에 네. 재방송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 뭐 눌러주셔야 되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맞아요. 방송 언제 올라가죠, 저희 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올라가죠. 그렇죠. 매주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방송을 하고 월요일날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꼭 더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오늘 방송한 분은 지난주 다미안 쌤이랑 방송한 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올라갔고요. 그렇죠. 네, 저희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하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또 유튜브에 업데이트 되니까 네. 또 여러분들 실시간 들으시다가 또 잠깐 놓치셨다 하시는 부분들은 또 이제 나중에 유튜브로 가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영희님 역시 센스 만점이시죠. 우리 아. 댓글로 딱 올려주셨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바로 채널이니까요. 네, 들어가시면 바로 저희 밑동 라디오 뜰 거고요. 네. 위에 또 적어주셨어요. 조댓구알, 그쵸. 네,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MK9090모님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 시간으로 지금 아침 6시 반이라 오늘 처음 들어오신다고. 그렇죠. 너무 아침이네요. 그렇죠. 아직 썸머타임 시작 안 했죠?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그쵸. 네. 3월 말부터죠. 네. 와, 썸머타임 시작하면 조금 나은데 그쵸?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침 6시 반 부지런하십니다. 이 네. 시간에 저희는 아무도 못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방송까지 들어와 주시고 정말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사이에 두 부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두 분님도 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또 괜히 기분이 신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희님이 여름 아닌데 썸머타임 벌써 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좀 이상하죠? 네, 썸머는 아니지만 합니다. 겨울만 지나가면 이제 썸머타임이 오기 때문에 네네. 3월 제가 알기로 3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10월 첫 주인가 10월 마지막 주인가? 네, 맞아요. 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해가 조금 길어진다 하는 순간부터 네, 시작합니다.
아, 네. 곧 어학원 가야 하는데 오늘 주제가 어학원이라서 궁금해서 들어오셨대요. 아, MK05님. 네, 딱 어떻게 맞춰오셨네요. 그러니까요. MK05님, 저희 이제 어학원 썰도 같이 나눠주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어학원 관련된 이야기를 맞아요. 막 나눌 건데, 네, 중간중간, 뭐, 이건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 미톡 라디오 주제는 어학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어학원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사실 사연이 들어오는 것보다 질문을 주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히 사연을 읽는 대신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해드리면서 방송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희 독일어를 배우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면 그쵸. 먼저 한국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방법이랑 독톡톡에서 배우는 거 독톡톡이 아닌 곳에서 배우는 거 아닌가요? 대박 사건. 와, 이거 와. 담이었으면 들으셔야 되는 거 담에서 아닌가요? 듣고 계신가요? 대박. 미쳤다. 난리 났네요. 세상에. 야, 아니,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이 살아 있으시네요. 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체크리스트? 독특에서 배우는 것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거랑 그쵸. 독일에 가셔서 독일어를 배우시는 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배우는 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독톡톡 인강을 들으시거나 그쵸. 아니면 그냥 독일어 학원을 다니시는 보통 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또 뭐죠? 그 독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쵸. 그렇죠. 네, 생각보다 꽤 많으시죠. 쉽진 않을 텐데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이제 독일어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다뤄볼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네. 독일에서 어학원을 다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 다 어학원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학원을 다니셨어요? 어떤 종류? 저는 일단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데를 갔던 것 같아요. 오. 조금 규모가 제일 크다? 좀 커리큘럼이 제일 괜찮다? 하는데 갔어가지고 거긴 조금 가격이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시설도 괜찮고 깨끗하고 했어가지고 전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사설 어학원에 가신 거죠? 네 맞아요. 사설에 갔습니다. 네. 사설 어학원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스카 쌤은요? 저도 사설 어학원에 다녔어요. 음. 저도 사설 어학원에 다녔고 그냥 저는 뭐 일단은 가자마자 좀 빠르게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재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있는 곳에 좀 가까운 곳에 등록을 하자. 그래서 가서 레벨 테스트 보고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사설 어학원에 다녔던 것 같아요. 사설 어학원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 뭐 그냥 가서 학원처럼 등록하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사실 돈만 내면 다닐 수 있는 거기 뭐 때문에 학기 같은 게 빡빡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시간표 보고 가격 보고 마음에 든다 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것들이어서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설 어학원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런 사설 어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어학원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학 부설 어학원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어학원이고요. 맞아요. 아니면 과외 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과외요? 네. 독일에서요? 네, 독일에서 한국 분한테 과외하시는 분도 계셨고 독일에서 이 독일인한테 과외를 받는 분도 계셨어요. 저 제 주변에는. 과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네, 좀 신기하죠. 그러네요. 제 주변에는 별로 없었는데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어쨌든 독일에서 어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이제 나눠지는데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도 학원에 관련된 부분만 좀 설명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제일 사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마지막에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 질문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어학원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좋은 어학원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시설이 좋으냐, 선생님이 좋으냐, 그쵸. 듣는 학생들 분위기가 좋은가, 맞아요. 위치가 좋은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뭐 가격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시설 이런 거 좋고 또
근처에 뭐가 있느냐 맞아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따지시고 하는 맞아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방송 말미에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요 질문에 네네. 대한 답을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어학원 고르는 조건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한국인 없는 어학원 없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어학원을 찾는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뭐를 가장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가고 싶다. 그게 최우선의 조건이다 싶으시면은 그거를 찾아가셔야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가 제일 좋다 하시는 분은 아마 그게 제일 좋은 어학원이 되겠죠. 그분한테는. 어떠셨어요? 그 학원 다니시면서 한국인이 많으셨나요? 저는 낮은 반에는 없었는데 반이 올라가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베를린에서 맞아요. 다니신 거죠? 네, 아무래도 대도시에 한인들이 많은 도시에 있다 보면 맞아요. 네, 거의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꼭 한 분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독일에서 스타벅스 가면 어디 스타벅스 가든 한국인 한 번씩 보잖아요. 맞아. 그런 거랑 진짜 맞는 비슷하신 말. 분인 돼요. 대박. 스타벅스랑 똑같다니 되게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지금. 맞아요. 특히 베를린이시다 보니까 아마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었던 도시는 약간 작은 도시기도 했었고 외국인이 많긴 많았는데 아시아권 외국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도시 자체에. 그래서 한국인이 제가 통틀어서 한 두세 명? 그 B1에서 제가 B2까지 다녔거든요. 그동안 두세 명밖에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진짜 적다. 네, 적었죠. 한 두세 명이면. 네. 저는 A1부터 이제 끝까지 체인스 레벨까지 다 독일에서 배웠는데 저는 무슨 레벨에 가든 한국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제일 적을 때는 2명. 저 한 포함해서 반에요? 2명. 네, 한 반에. 오. 네, 제일 많을 때는 한 반에 6명? 이렇게 됐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진짜 많으셨구나.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으셨어요? 제일 많았던 게 한 2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되게 규모가 크다. 네. 근데 저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그렇게 사람을 많이 받았던 학원은 대학 부설 어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설 어학원은 조금 학생들 숫자 관리를 하고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는 사설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부설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확 많아진 느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설에서 시작하고 이제 테스타포를 준비하고 나서 쭈라성 받고 나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설 어학원에서 다녔을 때 그때는 저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았네요. 한 20명? 2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한국인 저 혼자였어요.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죠? 도시가 좀 확실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한국인이 네. 있냐 없느냐에.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도시 자체에 한국인이 네. 많으면 어학원에도 많을 거고 없으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한국인을 없는 어학원을 찾으려면 어쨌든 그럼 지역을 좀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어떤 지역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어학원 가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지역. 그럼 어떤 지역을 좀 추천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일단 헉덜치를 사용하는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준어? 네, 표준어를 쓰는 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인이 없으면 좋죠, 사실. 대학 다닐 때는 뭐 같이 대학 다닐 친구가 있으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어학원 다닐 때는 그렇게 한국인이 많으면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꼭 한국인들이랑 밥 같이 먹게 되고 맞아. 한국어를 쓰게 되고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또 네. 한국어 쓰게 되고 또 끝나고 나서 외국인 친구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는 한국인 친구랑 또 어차피 만나서 또 한식 먹으러 가고 막 그렇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좀 한국인이 없는 데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결석한 날에 숙제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좋죠. 꿀팁인데요? 약간의 장단점이 이제 맞아요. 근데 이 생각보다 이 호chdeutsch 표준 독일어를 사용하는 곳이 사실 좀 드물잖아요. 표준 독일어는 여러분 베를린의 독일어가 표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베를린의 독일어가 표준어가 아니라 원래는 하노버의 독일어가 표준 그렇죠. 독일어죠. 네, 그럼 하노버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하노버로 근데- 그렇게 애초에 가지 않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표준어가 아닌 좀 사투리가 강한 지역은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 지역만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수업은 표준어로 하니까 맞아요. 표준어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아요.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 한국 친구 중에 한 명이 뉘른베르크에서 처음 이제 유학을 나와가지고 와, 거기서 대박. 이제 어학을 배우신 거예요. 아, 뉘른베르크 대박이다. 바이에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에른 사투리를 이 친구가 배우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게 사투리인지 몰랐대요. 근데 아, 니른베르크가 되게 사투리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어떻게 여학을 하셨네요? 네, 처음에 그 지인이 있어서 그냥 걸로 갔나? 아. 네,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은 그 지역에서 항상 살았으니까 모르셨구나. 자기 쓰는 독일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학교를 가보고 나니까 애들이 너 왜 사투리 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구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했나 하면서 막 그 외국인이 한국어를 말하는데 사투리를 말하는 거 딱 그거네요. 유창한데 맞아. 표준어가 너무 아니야. 웃겨.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딱 들었을 때 이게 사투리다 아니다 그쵸. 구분이 안 되니까. 그쵸. 네, 맞아요. 네, MK905님이 저도 지금 다니는 데가 한국인 없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독어 외에 다른 나라 언어 자체를 사용하면 계속 뭐라 하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좋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가끔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들 있죠. 맞아요, 쉬는 맞아요. 시간에 독일어로 하라고. 영어도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되고. 네. 네. 제가 다녔던 어학원 이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어학원에서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좀 표준 독일어. 그러니까 네. 너무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지역이 아닌 네, 그런 그쵸. 곳이 좋다. 네. 또 이제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게 살아보고 싶은 지역에 가는 거. 그거 좋죠. 그것도 좋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보통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학교에 붙고 나면 이제 그 도시는 다시 볼 수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에 가서 배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음. 유학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어학을 하는 그 시기만큼은 정말 독일 생활 중에서 가장 호시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언어를 배울 시기에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느끼시지만 그때만큼 호시절이 없다 이렇게 느낀다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 지나고 진짜. 나면 지나고 나면 알게 되죠. 맞아요. 그 맞아요. 튜토리얼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좋았지 맞아요. 하면서 그때가 진짜 재밌었지. 맞아요. 지금도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끔 연락하면 똑같이 그래요. 야 그때가 진짜 재밌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렇죠. 맨날 하고 맞아. 다닐 때 그때가 좋았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간다고 하는데 유학은 사실 어학원 시절 맞아요. 친구가 되게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네, 네, 한국인보다 이제 다른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가면 맞아요. 또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설어학원도 다니셨고 그 대학 부설어학원도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사설어학원은 저는 사설어학원만 다녀봤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좀 D자로 책상 넓게 펼쳐놓고 네. 선생님들 가오변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사설어학원에서. 맞아요. 대학 부설은 조금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일자로 여러 겹으로 앉았었어요. 그냥 디귿자 강의실처럼요? 말고. 네네네. 저는 항상 다 디귿자였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또 그럼 대학 부설마다도 다른가 보네요. 근데 이게 컨셉 자체가 대학 부설 어학원이지만 대학교 강의가 아니라 진짜 그냥 대학 이름을 붙여놓은 어학원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느낌 자체는 좀 일반 사설 어학원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 과정을 배우는 거는 똑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하나 좀 다른 거는 이제 요 위에 나왔던 질문이랑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질문 중에 사설 어학원과 Volkshochschule, VHS라고 하는 어학원 어떤 차이와 장단점이 있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전 여기 더해서 대학 부설 어학원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대학 부설 어학원의 특징은 대학에 관련된 애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레벨은 이제 다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똑같지만 다루는 주제들이 확실히 대학 관련된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높은 레벨 다프나 데에스나 뭐 텔크나 이런 높은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에 맞춰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 하시면 저는 대학 부설 어학원에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약간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달라요. 환경이 확실히 그 사람들은 이제 독일 대학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약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거를 빨리 해서 내가 대학 공부를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프로코슐레는 약간 실생활에서 필요한 독일어를 배우기 위한 외국인들이 모인 자리?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느낌은 많이 다르죠. 맞아요. 이 사실 말이 혹슐레 이름만 혹슐레지 맞아요. 사실상 좀 뭐랄까 평생교육원 그렇죠. 약간 그런 맞아요. 거예요. 약간 네. 동사무소? 문화센터 어, 막 맞아요. 이런 느낌, 문화센터 느낌. 네, 살짝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 가격은 제일 저렴해요. 저 진짜 살던 싸요. 곳에 그 호chschule 도이치 코어스는 뭐죠? 2달 과정에 100몇 유로였어요.
130유로였나? 와 진짜 싸다. 진짜 싸죠. 그래서 다들 저렴하니까 일단 가고 보시는데 근데 조이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생활 독일어를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맞아요. 이민자분들이 좀 되게 네. 많으셔서 네, 약간 베아인스까지만 배우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몰리는 곳이죠. 사실. 맞아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학 부설 어학원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파워헬스를 가는 게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사설 어학원 가시면 그렇죠. 맞아요. 잘 찾으면 좋은 데가 많은 것 같고 근데 학원보다는 저는 선생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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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냥 선생님 그 학원은 일단은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각자 선생님마다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완전 주도하에 하는 거라서 아예 저거 있을 때는 뭐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냥 개인적인 연락 질문 이런 거 아예 안 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그냥 좀 이제 설명을 엄청 잘하시는 건 아닌데 네. 학생들이랑 시간도 많이 만드시고 뭐 끝나고 뭐 왓츠앱 그 톡방 네. 만들어서 소통하고 그런 선생님도 있고 오, 좋다. 네네. 그렇구나.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계약 이런 거라는 거는 또 신기한 그러게요. 처음 듣는 그래서 거. 쓸데없이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이거 진짜 좀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은 게 맞아요. 이제 좀 편견 아닌 편견일 수 있지만 그 제가 어학원 다닐 때는 선생님을 되게 잘 골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잘 고르는 기준이 뭐냐면 독일인의 선생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 아닌 외국인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말하거나 발음이나 이런 게 좀 걸려서 들리는데 완전 생초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외국식 독일어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외국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살짝 뉘앙스 다르게 막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맞아요. 독일어 문법이나 이런 거 관해서 맞아. 그래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독일인 선생님인지 확실하게 보고 가라.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설 어학원에 아마 좀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멀끔하게 생겼는데 하면은 독일어 쌤이 조금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포커슐레처럼 약간 조금 가격이 저렴하다 하는 데는 약간 루마니아 출신이나 이런 러시아 쪽 좀 북방계 계열 쪽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ich가 아니고 ish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거나 약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지. 약간 어학원 다닐 때는 조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좋은 데를 다니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가격 얘기하셔서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데 주변에 혹시 괴테 다니신 분 있으셨나요? 독일에서 괴테? 괴테 어학원. 아니요, 저 오, 없어요. 저도 그때 안타깝지만 없었어요. 그쵸. 저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한국 분들이 많이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 독일에서 괴테가 제일 좋은 학원 맞냐고. 사실 좋은 학원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괴테는 독일에서 이제 인정해준 학원이잖아요. 정확하게. 그쵸. 정부가 네. 인정해준 학원. 네. 근데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얼마나 하죠? 지금은 코스 하나당 한 2,000유로, 3,000유로 할걸요? 와, 코스 그 하나가- 2개월 다니는 네, 그럴걸요? 진짜 비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어학원 할 때 그 당시 학비네요? 독일 그 괴테가 1,600유로인가 그랬거든요. 와 와, 지금 좀 몇 년 된 얘기니까 아.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네,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박이다. 굳이 괴테 가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괴테 간다 그러면 다 뜯어 말리고. 아유, 가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너 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돈 그렇죠. 취향 차이긴 맞아요. 하겠지만 네, 그렇죠. 나도 돈 많고 싶다. 저는 거기 시험 독일에서 그 괴테 인스티튜트를 시험 볼 때 빼고는 안 가봤거든요. 그쵸. 근데 거의 확실히 그렇죠.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도 막 이렇게 막 좋고 잘 되고 시설 네. 자체가 네 안에 막 정원 같은 뜰 같은 데도 있고 시설이 확실히 괜찮긴 했어요. 대박. 와, 한 번은 다녀보고 가볼만 싶다. 하네요. 네. 제이님도 이번 달 말에 뒷셀 사설 어학원 들어갔는데 4주에 500유로인가 줬네요 하셨어요. 4주 500유로. 인텐시브 코스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합니다. 네, 요즘은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방송 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다녔던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다녔던 어학원의 그 가격을 찾아봤는데 인텐시브 코스 가격이 535유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6주 아니면 5주겠죠, 아마? 네, 저는 6주 과정 인텐시브였고요. 총 그 레벨을 배우는데 180시간 공부하는 거로 해서 535유로 이렇게 나와 저도 있었어요. 딱 고랬던 것 같아요. 6주에서 500에서 600유로 정도? 네,
저는 요거 이 학원이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서 되게 잘 가르친다고 했던 학원이어가지고 네, 조금 비쌌는데 그냥 들어갔었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500유로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 거죠? 적정한 가격인 것 같아요. 네. MK905님이 다른 도시는 비싸네요. 저도 같은 NLF의 주인데 인텐시브 코스 한 코스에 7, 8주 과정인데 525유로인데 근데 아마 요 7, 8주 과정이라고 챙기시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학원별로 뭐 4일만 수업하는 학교도 맞아요. 있고 아니면 뭐 5일 꽉 채워서 하는 대신 뭐 하루에 2-3시간만 공부하고 이런 게 있어서 총 그 수업 시간 네. 네,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네. 보통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시간 전후로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이키님 주 5일 5시간 와 진짜 빡센 학원 가시네요. 그래서 네. 4주에 500유로 하나 봐요. 보통 그러니까요. 5주에서 6주 정도 하는데 네. 이건 네. 조금 더 빡센 거 다니시는 것 같아요. 주 5일 1, 5시간 수업하고 500유로면 4주에 괜찮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괜찮은 것 같다고 느껴져요. 네. 그럼 200시간이잖아요. 200시간에 네네. 500유로 하시는 거니까.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인텐시브 다 한 200시간 전후로 해서 네, 뭐 빨리 떼는지 아니면 좀 2달, 3달짜리로 늘려서 가는지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지고 좀 이러는 것 같습니다. MK공호님은 주 5일에 3시간씩 하신다고. 네.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도시마다 다르네요. 네. 도시마다 다르고 학원마다 다르고 맞아요. 괴테 아니어도 엄청 비싼 학원이 가끔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그 납니다. 여러분 일링고아라는 학원 아세요? 들어본 것 네. 같아요. 네. 일링고아가 괴테 다음으로 비싼 학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왠지 한국인들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네, 걔도 많이 가시고. 네,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이킴님이 베츠바에 낙방하고 가는데 5개월 안에 체아이스 가능하겠죠? 응원 플리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맞아. 이거 100% 네, 가능해요. 무조건 가능해요. 네. 네. 5개월 후에 저희 방송하면 체아이스 붙었다고 한번 말씀 댓글로 맞아요, 남겨주시고 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정말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지금 네. 오신 건 AI 아니시죠? 이분 잠깐 감동적입니다. 응원 플리즈 하시더니 저희가 응원해드렸더니 감동적입니다. 점 하나 없이 그냥 감동적입니다 하셨더니 지금 채팅피티 쓰시는 거 아닌가? 살짝 의심이 갑니다.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진짜 이 말 하다 말았는데 네. 그 독일에 가면 네. 독일어만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독일어 공부한다고 해도 공부하다가 다른 할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독일을 공부하면 진짜 그거만 할 일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말 그대로 인텐시브.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5개월 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제이님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설어학원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또 지역마다 가격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오스카센 베를린 가격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주 4일 나가고 3시간씩 있는 거고 4주였어요. 그 각 단계를 4주씩 뭐 A1-1 뭐 이런 식으로 A1-2 쪼개서 네,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유로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 저 궁금해서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300유로 중반 정도대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스 변화나 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535유로 하는 학원 저 다닐 때는 400유로대였어요. 근데 확실히 물가가 오르면서 학원비도 그쵸.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사설 어학원을 다니시다가 사실 저는 학교 부설 어학원으로 옮긴 이유가 사실 가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인텐시브가 저는 이제 6주 과정 학원을 다녔었으니까 그 당시 400유로라고 해도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한 달에 한 60유로,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내는 거니까 이게 좀 되게 어학원 생신분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저렴한 학원이 어디 있을까 알아보다가 대학 부설 어학원을 알게 돼서 대학 부설 어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 부설 어학원 똑같은 코스였는데 저는 그때 200유로 후반대 때 다녔거든요. 지금은 또 아마 올랐을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저렴하네요. 그쵸, 진짜 많이 저렴했었어요. 근데 대신 이제 대학 부설 어학원의 단점은 서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들어가기 전에 혹시 뭘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시험을 보나요?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지원을 하고 거기서 너 들어와서 들을 수 있어 하고 자리를 내줘요. 거기서 쭈라숭이라고 주는데 그 입장권이 아니라 입학허가서.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거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조금 저렴하지만 좀 지원할 때 좀 복잡하다. 지원 시기도 정해져 있겠네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일반 학교 입시하는 거랑 똑같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네. 대신 이제 어학 성적 없이 지원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럼 너는 어학 성적을 우리 학교 학원에서 맞춰와. 그거죠. 그래서 네가 합격하면 우리 학교 입학시켜줄게. 좀 이런 조건. 근데 대신 그거의 장점은 학생 비자가 나온다는 거랑 맞아요. 네, 학생증 같은 게 나와도 내가 그냥 뭐 교통카드 다 들어있잖아요. 네네. 학생증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거의 준 학생 대우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MK00님이 저도 이거 대학부설 어학원 알아봤는데 대학부설은 들어가려면 몇 개월 전에 연락해서 지원해야 자리가 나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네, 댓글 잘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대학부설 어학원을 2개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지원 과정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설 어학원처럼 그냥 등록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MK95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리스트, 바트 리스트가 되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그 정도가 있구나. 네, 그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해서 들어가는. 근데 대신 이제 일반 사설 어학원보다 가격은 확실히 저렴하고 학교 입학해서 이제 자리를 받는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당연히 높고. 근데 퀄리티 자체는 그냥 대학부설 어학원이랑 똑같으니까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여러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학원 다니실 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발품도 팔아보시고 손품도 팔아보시고. 맞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좀 귀여운 질문인데 독일어로 수업 듣기 안 힘든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쌤들은? 전 어렵긴 했어요, 맨 처음에. 아 그래요? 네, 저 빼고 다 알아듣는 것 같고. 아 하긴 그쵸. 네네. 이제 낮은 레벨에서 들을 때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되게 레벨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무슨 레벨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독일에 가서 듣기 시작한 거는 아츠바이부터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아인스를 제대로 공부하고 한 건 아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내용은 그래도 책이라도 보면서 알아듣겠는데 뭐 우리 이번 주에 쉬는 날이니까는 뭐 다음 주에 보충을 하거나 나가서 같이 영화를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선생님이 이메일을 보내줘야 그때 이게 이 얘기였구나. 처음에는 좀 그게 힘들었어요. 그쵸. 네, 수업 내용적인 면보다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무슨 독일 말이야? 가서 흔히 말하잖아요. 기가 트인다고 네. 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냥 보통 그냥 막 저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엄마 그냥 이 사람이 막 말하는 게 언어로 안 들리고 막 새가 쥐저기는 소리처럼 들려. 저는 이렇게 막 짹짹짹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진짜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가 트인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간이 각자 얼마쯤 걸리신 것 같으세요? 독일에서? 저는 이제 베아인스 다시 1 마칠 정도? 그때는 이제는 조금 알아듣겠다. 그럼 한 2달?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두세 달 정도였네? 저는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딱 그 정도? 네. 저는 사실 아베체드부터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네. 저는 완전 기초 레벨을 선생님이 보통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영어로 설명을 병행하시면서 독일어를 쓰셔가지고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네. A1부터 독일에서 하시는 거 저는 그래서 좀 추천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한국에서 독일어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독일에 가가지고 한국적인 그런 용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얘 말이었구나 이렇게 막 알아두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독일어로 수업 듣기 힘든가요? 안 힘든가에 대한 대답은 그냥 우선 그 기가 트일 때까지는 무조건 힘듭니다. 그래서 한 2-3달 정도는 무조건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저희 커리큘럼이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맞아요. 뭐죠? 오스카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국에서도 어학원 수업처럼 이제 강의 들을 수 있는 다스다 패키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국내 최초죠. 네. 원래 첫 번째로 나온 거고. 독일인 맞아요. 선생님이 이제 독일어로 설명하고 우리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그쵸. 맞아요. 한국 자막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자막도 있고 네. 독일어 자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미 여기서 조금 적응을 하셔서 간다.
생각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우리 회사라서 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좋은 거라서 이거를 미리 경험하고 가는 사람과 그냥 가서 무작정 부딪히는 거랑은 진짜 두세 달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귀가 트이는 시기를 솔직히 좀 앞당겨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프로그램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그 다스타 책이 독일 학원에서 배우는 레벨보다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독일 학원에 가시면 되게 한 번에 이해가 쫙쫙 되시면서 더 되게 수월하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어 그러니까요. 시간 네. 시간이 깜짝 놀랐어요. 저 방금 보고. 3시 6분이 됐네요. 네, 저희 웬일이야. 30분 딱 마감 지켜서 하는 방송인데 오늘 좀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그러게. 사실 이거 말고 좀 다루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긴 했는데 그 정부 지원으로 어학원 할인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아니라 이민 목적으로 가신 분들은 외국인청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어학원비를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대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학원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도 인증을 해야 되고 또 막 만약에 직업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네 외국인청에서 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코र्스도 있다. 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유튜브로 따로 제작을 하던가 해서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좋은 어학원을 고르려는 기준. 네, 그쵸. 아까 초반에 네. 초반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정리 좀 해볼까요?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오스카 쌤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일단 자기가 부지런하게 나가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은 거리도 좋은 것 같아요. 체력이나 그냥 시간 안배를 생각해서. 중요하죠. 네.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조이 쌤은요? 저는 그 현지인 선생님이 많은 곳. 저는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지인 선생님은 독일인 선생님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네. 저는 학업 관련 주제를 많이 다루는 곳. 유학을 가는 그쵸. 목적이니까. 네. 물론 이제 이민 목적이신 분들은 네. 또 이민 목적에 맞춰가고, 그러니까 내가 독일에서 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에 맞춰서 가시는 게 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랑 가장 좋은 어학원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총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거리,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독일인 선생님이 계신 곳, 그리고 각자 목적에 맞춰서 수업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가진 곳. 네. 이런 곳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우리 또 4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게요.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네, 오늘 좀 어학원에 관한 얘기,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학을 많이 하시는데 꼭 한국에서 다 하고 가지 않으시더라도 현지에서 어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그런 꿀팁들 저희가 마구마구 전수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어학원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주제 이제 공개를 해볼까요? 지난주 사실 독일 유학생활 했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어학원 관련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는 좀 다시 독일 생활 관련된 주제로 돌아가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주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미똑 라디오 주제는 바로 장보기입니다. 독일에서 장보기 혹은 독일 마트와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나 궁금하신 점을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네, 디스코드 독타운 미똑 사연방에 오시면 저희 사연 남기실 수 있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채널 하단에 1:1 문의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 선정되신 분께는 미똑에서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뭐 익명이든 익명 아니든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3월 15일 저희 오늘 미똑 라디오 8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는 미똑 만나는 미똑 믿고 듣는 미똑 다음 주에 만나요. 츄!